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운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살아가다 보면 남자도 눈물 흘릴 일이 참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년 남자를 고개 숙이게 하는 전립선 질환. 전립선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이 있는데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암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흔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립선암에 대해 집중 탐구해보자. 네,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암인데요.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비뇨의학과 신택준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전립선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립선이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대표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립선이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이며 우측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남성의 골반을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 방광이 보이고요.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요도를 통해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 방광 아래쪽에 있고 직장 앞에 있는 이 기관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의 중간에는 요도가 통과하게 됩니다. 크기는 약 20g 정도 되고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며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에 생기는 질환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20대에서 40대에 호발하고 말 그대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50대 이후에 발생하게 되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 중에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50대 이후가 되면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좌측 사진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전립선과 요도가 보이고 있고요. 우측에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전립선이 막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한 사진이고요. 좌측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전립선 요도를 보이고 있고 우측 사진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막고 있는 사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과 연관돼 있고요. 사춘기 이후에는 약 밤톨 크기인 20g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서 크기가 증가하여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은 배뇨곤란, 세뇨, 잔뇨감, 요가 끊어지는 요폐색 증상이 있고요. 빈뇨, 급박뇨, 야간뇨와 같은 자극 증상이 있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한 질환이 바로 이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유명인들이 잘 걸려서요, 일명 황제의 암이라고도 불린다고요, 교수님? 예. 전립선암이란 전립선의 세포가 무한대로 분열하고 비정상적으로 자라나서 결국은 악성 종양이 되는 질환입니다. 전립선에 국한되지 않고 주위 조직으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으며 혈관이나 임파선을 통하여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50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요. 최근 노령 인구의 증가로 중요한 건강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암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50세 이후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리 중년 남성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전립선암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기야, 와이어로 참. 우리 아가씨도 없는데
뽀뽀나 할까? 무섭게 와 이러노? 자기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자기 왜 그러는데? 근데 뭐 또? 아니 몰라서 못나? 저번에 동창회 갔다 오고 난 뒤로는 나를 이상하게 뒤로 하잖아. 스킨십도 피하고. 아니 내가 또 뭐 언제 그랬다고 하노 참. 지금 그렇게 하잖아 지금. 아이 또 뭐라 하노 참. 아유. 그럼 뽀뽀하든지. 안 해. 아 진짜 정말 진짜. 뭐가 또? 안녕. 아 몰라. 잠깐만. 어머야. 이 분위기 이 뭐지? 싸웠나 또? 싸우기는 야 니는 우리가 뭐 맨날 싸우는 줄 아나? 그럼 맨날 싸우지 뭐. 아이거든 네 엄마한테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뭘 그 있는 그대로 봐. 아우 근데 와 이래 담노. 아유 더불어. 밖에 나가 바람이나 좀 쐬고 야겠다. 아이고. 뭐라 하노? 어디 갈라고? 지금 참 밖이 30도인데 뭐 바람을 쐬러 가? 바람 피러 가겠지. 뭘 바람 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이사 바람을 쐬든 바람을 입든 뭐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자기야 어디 간대? 자기야. 바람 쐬러 간다 와. 나 진짜 왜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아가씨 오빠가 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해요. 혹시 그 D컵 그 만났다 뭐 그런 얘기해요 뭐? 동창회 갔다 온 후 D컵 설마 D컵. 우리 오빠가 이건 안 돼도 요거는 되잖아. 요건 되잖아. 여자들도 잘 넘어간다니까. 설마 나가서 그런 꼴 같지 안 하겠지. 근데 진짜 수상하네 정말. 수상한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정말. 뭐, 자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데. 뭐 내가 신데렐라가 뭐 통금 시간 있나 봐. 좀 냅둬라 좀. 냅더라고. 그래. 진짜 내다 버릴 뿔 아마 진짜.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말하는 꼴하지 마라.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아이고. 뭐?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나 지금. 당신 정말 자기 왜 가는데 요즘 들어서.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진짜. 에이. 와 정말. 또 나간다. 땅 안 꺼졌나? 아휴. 그 큰 덩치에 지금 한숨 쉬면 땅 꺼진다 진짜. 적당히 해라. 뭘 또 내가 또 언제 한숨 쉬었다 카노 또. 아니 진짜 무슨 아유, 일인데? 한숨을 왜 그렇게 쉬는데? 말해봐라. 아니다. 말해봐라. 왜 말을 하다가 많어? 아이 됐다 안 할란다. 아유. 답답하네. 좀 말 좀 해봐라 진짜. 아니 뭐 때문인데 빨리 얘기해봐라. 뭐? 왜 카노? 왜? 내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 무슨 아? 전립선. 전립선암. 아니 다른 남도 아니고 왜 하필 전립선 암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내가 요즘 이 화장실 가면 소변 줄기도 쫄쫄쫄쫄 약해지고 그러고 갔다 왔는데 금방 또 가고 싶고 네 그렇다. 아무래도 전립선 맞지 입다. 아이 자기가 왜 아니다 안 했기다. 자기가 왜 그런 거 걸리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 지금까지 오빠 딴 건 몰라도 그 전립선만큼은 가장 자신 있었다면서. 그랬지. 근데 몰라. 근데 이제는 아니다. 검색해봐야겠다. 역시. 와 이러나 또. 딱 걸렸어. 뭐가 또 딱 걸려 또. 자기 바람 핀 거네. 바람 폈네. 바람 폈어. 바람 난 거 아이가 지금. 무슨 바람을 펴 또.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라. 뭐가? 자기가 전립선 암에 걸릴 리가 있나? 그게 성생활이랑 연관이 깊다는데 나랑은 뽀뽀도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전립선 암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누가 가졌지 누가? 또 어디서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와가지고. 참 자기야 내 친구 상현이 알지? 상현이 가가 모태솔로인데 전립선 안 걸렸다고. 그거 전립선하고 성생활하고 아무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전립선 암이 성생활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길래. 아니 상관없다니까. 자기 도대체 내를 어떻게 보고 가는 건데 지금? 아니 나는 자기가 자꾸 스킨십을 피하길래 묻겠지. 됐다. 자기 같으면 내가 걱정했는데 그게 하고 싶겠나 그게? 잠깐만. 근데 오빠 그게 걱정되고 그런 건데 진짜 아는데 둘이 그래도 내 앞이잖아. 좀 적당히. 뭘 적당히 해?
수위를 좀 낮춰서 나 듣고 있잖아. 좀 민망해. 아니 아가씨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잘생기고 스마트하고 섹시하고 귀엽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립선 걱정이 되니까 내가 그러죠. 언니 아직도 좋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버릴 게 어딨어요. 다 멋있지. 안 들을라? 털 한 조각이라도 얼마나 안 멋있는데. 들을란다 안 들을라. 자기야, 왜? 자기 평소에도 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당연하지. 안 되겠다. 여보세요? 내 집 나가려고 그러는데. 선미야, 좀 나갈래? 오랜만에 분위기 좀 잡게. 나 나가야 될 것 같다. 나 지금 빨리 나갈게. 나가라 빨리. 아 진짜 와. 그래, 잘 나갔네. 아무리 내가 전립선이 걱정돼도 우리 부부 사이 할 건 해야 되겠지. 그치? 너무 밝은 거 아이가 이거? 끌까? 불 꺼야지. 알았어. 오랜만에 분위기 내는 건데 불 꺼야지. 알았어.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전립선 암은 성생활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 살짝 어려운데요.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웬일이세요? 저는 정답 O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립선이 정액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과 성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 생각이에요. 이번 문제는 X 하겠습니다. 예은 씨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전립선암과 이 성생활은 뗄래야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노령 인구가 이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 문제 정답은 예은 씨가 맞추셨어요. 제가 정답이에요? 잘못 말했네요. 네, 그렇군요. 성행위 자체는 전립선암과 관련이 없으나 물란한 성생활은 성병을 유발할 수 있고 성병은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 계속 지속되면 전립선암의 빈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성매매 여성을 성관계를 맺은 횟수와 그리고 콘돔 사용을 한 여부에 따라서 전립선암의 위험도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정 횟수가 한 달에 21회 이상인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횟수는 일상적인 생활에 비해서 너무 많은 횟수이므로 권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행위 자체는 전립선암과 관련이 없지만 물란한 성생활을 할 경우에 전립선염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또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전립선암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기야 병원 갔다 왔나 뭐라 하던데. 뭐라 카던데 암이랑 만나 암 죽는다. 나 어떡하나? 전립선. 전립선. 전립선 비대증이라 하더라. 뭐? 아니 그 전립선 비대증이면 십년 감사해. 내가 그거 가보되는 줄 알았잖아. 다행이다. 고치면 되겠지 그거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 아니다.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은 다른 거 아이가. 그러니까 전립선만 들어가면 다 똑같이 암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죠. 야 무식한 게 아니고 진짜 암이 될 수 있다니까. 아우 답답하다 진짜. 그래가 내 이제 막 살기로 했다. 뭐? 잠깐만. 아니 지금까지 막 살았는데 뭐 막 살아? 그러니까. 야 내가 뭘 막 살아. 봐봐라 8쌍 연속 와이프한테 내가 꽉 집에 살잖아. 어차피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한 번 남은 인생 그냥 막 살란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야 내 자전거 질렀다. 자전거 질렀다라는 여기서 뭐죠? 이렇게 질렀다고요. 질렀. 잠깐만. 무슨 돈이 있어서? 장인어른이 건물주인데 내 그 정도 하나 못 하겠나? 또 아빠 찾아갔나? 또 아빠 카드 긁었나? 그래. 내가 전립선 암이 걸릴지 모른다 하니까
장인어른이 같은 남자로서 안타깝다 하면서 한 대 사주시더라. 얼만데? 얼마 안 한다? 얼만데 그래? 한 장. 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아니, 야 요즘 10만 원짜리 자전거 가지고 너 야. 10만 원이 아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아니 깜빡하고. 한 장 더 써봐. 혹시 100만 원? 아니 미쳤다. 참, 그냥 자전거가 아니고 전기 자전거. 네 전기 자전거 얼마인지 모르나? 엄마. 1,000만 원. 이게 미쳤네. 완전 전기로 한번 찌질볼래? 한번 찌질같이 전기로 한번 타볼래? 미쳤네. 저 1,000만 원. 누구는 만 원짜리 티 한 장도 살까 고민 돈 떨려서 못 사는구만. 뭐 1,000만 자전거를 그것도 장인어른 카드를 가지고 저 간이 배밖에 나가지고 정말 진짜 자기야. 전기로 내가 다 찢어버리든지. 잠깐만 자기야. 왜? 생각해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타보고 싶었다고 타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작아? 그러고 내 이번 주말에 나이트도 갈란다.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어가 말을 하고 간다. 죽겠구나. 오빠 진짜. 나이트. 응. 유부남이 나이트. 그래. 내 8살 영상 만나가지고 나이트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내 죽기 전에 나이트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 자전거. 응. 그래 용서할게. 응. 근데 나이트는 용서가 안 된다. 자기야, 아니 내가 보자, 전립선 보자,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나이트 가가 내 나쁜 짓 하나 내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는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내가 그거 때문에 가는 거지. 빨리. 자기야, 왜? 어차피 전립선 안 걸려서 죽을 건데 살아서 뭐 하겠노? 아니야. 내가 전립선 고통스럽게 죽지 말고 자기야, 내가 아주 잠깐. 1분 만에 확 죽여줄게. 아니 잠깐만, 아니 자기야 잠깐 진정하고 있어봐. 전립선 안 걸리면은 우리 이세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야, 내가 이 좀 언니 저 입을 꼬매버릴까요? 네. 요거 있잖아요. 자기야, 그냥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내가 정말 자기 사랑했는 게 알지? 그래. 전립선 안에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내가 한 방에 가게 해줄게.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입니다. 자, 철원 씨, 예은 씨, 네. 정답 O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이번에도 제가 먼저 대답을 먼저 하는 거죠? 하세요. 알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같은 전립선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철원 씨는 어떠세요? 아니에요. 오늘 교수님 설명만 잘 들어도 저는 이 문제를 쉽게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전립선 비대증은 정리하자면 이 전립선 중앙에 요도가 있는데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제 요도가 눌려서 각종 이제 질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전립선 암은 말 그대로 이 전립선에 종양이 생겨서 악성 종양이 생기니까 발생하는 거잖아요. 엄연히 다른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예,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가끔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한다고 해서 전립선암으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립선암에 걸리게 되는 원인은 뭘까요? 일명 황제의 암이라고 불리게 되는 만큼 서구화된 식습관과 연관이 깊은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수님, 안타깝게도 전립선암은 초기에 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암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데요. 전립선암의 원인으로 이제 나이, 유전적 요인, 그러니까 전립선암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나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 흡연, 음주, 비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무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진행되면 방광 출구가 막혀 소변을 배설하지 못하게 되는 급성 요폐, 혈뇨,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주변 조직, 혈액, 임파선을 따라 퍼지게 됩니다. 퍼져간 곳에서 새로운 암을 형성하게 되고요.
전이가 가장 잘 되는 곳은 임파선, 뼈이고요. 그 뒤로 폐, 간, 뇌가 있습니다. 뼈로 전이된 경우 전이된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척추로 전이되는 경우 척추신경이 눌리면 갑작스러운 신경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전립선암이 남성암 5위를 차지했는데 다른 암에 비해서 그래도 다행인 건 좀 진행 속도도 느려서 뭐 자비로운 암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교수님. 근데 이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는 좀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방법을 보시면 먼저 선별검사는 직장 수지검사, 그리고 전립선 특이항원, PSA 혈액검사입니다. 확진검사로는 직장 초음파 검사를 통한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조직검사 내용에 따라 확진을 하게 됩니다. 확진 이후에는 전립선암의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공명영상, MRI, 그리고 CT, 골스캔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전립선 특이항원, PSA 혈액검사는 전립선염, 전립선암에서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상치는 3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이고요. 증가한 경우에 조직검사로 전립선암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3에서 10 정도에서는 15%, 10에서 20일 경우에는 30% 정도에서 암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립선암 치료 후에 결과나 재발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0세 이상 남성은 1년에 1회를 PSA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검사를 하셔서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요,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를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이제 3기나 4기 같이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졌을 때 딱딱한 부위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확진 검사로는 이제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생검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를 넣게 되고 초음파로 이제 전립선을 확인하고 조직 생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직장 수지 검사나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전립선암의 확진을 위해 시행하게 됩니다. 병기 결정을 위한 검사로 MRI가 있는데요. MRI는 이제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뼈 같은 부위에 전이가 되진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요. 이제 앞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뼈로 많이 전이가 되는데 골스캔을 통해서 뼈전이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기 결정을 위한 검사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전립선암 역시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교수님. 초기라면 다행히 치료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전립선에만 암이 국한되어 있을 때 5년 생존율은 99%, 거의 100%에 가깝고요. 전립선을 벗어나면서 늦게 진단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31%로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암이 전립선에 국한된 초기인 경우에는 대기요법, 방사선요법, 수술요법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수술요법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 진행된 경우에는 방사선요법, 호르몬요법 치료가 있고요. 이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을 경우에 항암요법, 2차 호르몬요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소전립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보시면 대기관찰요법은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진행 속도가 다른 암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10년 이하인 고령에서 암이 아주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 그냥 치료 없이 관찰하는 요법을 말합니다. 대기 관찰을 통해서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게 되고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위험성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즉각적인 치료, 수술이죠.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이제 암을 제거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수술적 치료는 전립선 자체를 제거하고 제거된 이후에 방광과 요도를 연결해주는 수술,
이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들의 방법들이 있고요. 이 수술 이후에 합병증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이 많이 발전이 돼서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고요. 로봇 수술의 장점은 이제 3차원의 시야, 그리고 확대된 시야, 10배 이상 확대된 시야고요. 관절이 있어서 좁은 골반 내에서 기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수술하기에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확대된 시야로 신경과 혈관을 보존할 수 있어서 수술 후에 합병증인 요실금과 발기부전의 빈도가 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술 후 통증과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치료로는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고령에서 동반된 심혈관계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이 부적합한 경우 근치적 치료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요. 또한 수술 후 잔존 암 조직에 대한 치료, 또 진행된 전립선 암에서 암의 용적을 줄이고 암에 의한 통증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요. 네. 이 전립선 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 경우라면 수술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진행성 전립선 암의 치료는 이제 첫 번째로 호르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 증식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전립선 암을 치료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이 전이된 경우 그리고 수술이나 방사선과 같은 국소 치료로 효과가 없었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방법으로는 내과적 거세술, 약물 주사나 경구형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외과적 거세술로 고환을 절제하는 수술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효과는 80에서 90%의 환자에서 일시적으로 임상적 호전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이제 항암 치료나 2차 호르몬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 이제 앞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항암요법 2차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남성들을 울리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이 전립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전립선 암의 예방으로는 저지방 식사, 신선한 야채 및 과일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붉은 고기, 튀긴 음식은 나쁘고 콩, 두부 등이 좋습니다. 라이코펜이 많은 이제 붉은 채소나 과일 같은 토마토, 수박, 조포도 등이 좋고요. 셀레늄, 비타민 E도 전립선 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는 전립선 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50대 이후부터 정기적인 혈액 검사, 이 PSA 검사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립선 암은 남성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느리게 진행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국소 전립선 암은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50세 이후의 정기적인 혈액 검사, 이 PSA 검사로 인해서 조기 발견이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전립선 암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예방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줄이셔야 되겠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많이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있죠. 50세 이상의 중년 남성들은 해마다 이 전립선암 검사 받아두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비뇨의학과 신택준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